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자, 오늘 내용은 선생님이 내용 설명 없이 문제를 보면서 바로 직접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자, 28번째입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 104페이지서부터 105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 36번입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나와 있지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랬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것은 바로 3차 이상의 다항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하는 요령이에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인수분해 막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란 뭐냐? 자, 요 3차식이죠.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요 놈을 인수분해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는 어떤 꼴을 만들 수가 있냐면요. 요렇게 1차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머지가 되지 않아서 2차식의 꼴이 되는 요런 형태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의 형태는 어떤 걸 예상할 수가 있냐면 바로 1차식 3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형태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1차식이 3개짜리로 이렇게 쪼개지는 형태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3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형태 아니면 아래 형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라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차수를 갖는 게 1차나 2차죠. 그러니까 1차는 더 이상의 인수분해가 필요 없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차식의 고차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결국은 3차식의 차수를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2차 이하로. 그죠? 2차 이하로 끌어내려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2차로만 끌어내려져도 요것을 1차식 2개로 바꾸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만큼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놈을?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두 놈 중에 한 놈을요. 꼭 하나는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3차식에서 우리가 이 1차식 하나를 찾아내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2차식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차식에서는 그걸 만족하는 인수를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4차식일 땐 몇 개 찾아주면 될까요? 4차식이 2차식이 되려면요. 2차식이 되려면 바로 2개만큼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바로 그것을 식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임의의 x의 값을 빨리 찾아서 인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적인 기술은 바로 뭐가 사용이 되느냐? 조립제법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금 주어진 식이 3차식이죠? 그러면 이게 2차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1차식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식의 값이 전체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개수가 1이고요. 두 번째 개수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수가 1이고요. 네 번째 개수가 6입니다. 자, 조립제법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이미 배운 바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다 더하면 6, 7, 8에서 4 빼면 4니까 1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 1하고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6의 약수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 6이라는 상수항은요. 우리가 원래 쪼갰던 걸 생각을 하면 요 놈과 요 놈 끝에 있는 상수항 둘의 곱이거나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의 세 개의 곱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요 앞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면 x 제곱 x 이런 식의 표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땡그레미나 x 마이너스 땡그레미를 갖는데 이 땡그레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땡그레미는 바로 6의 약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 상수항의 숫자니까 상수항의 약수에서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6의 약수에는 누가 있냐면은 1, 2, 3, 6이라는 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1을 가지면 반드시 6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가지면 반드시 3도 갖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반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해가면 된다는 얘기죠. 큰 수를 집어넣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6을 가졌다면 1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수부터 찾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하고 마이너스 1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되나 안 되나 확인합시다. 여긴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1이고요. 곱해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여기 플러스 5가 되고 내려와서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연속조립제법으로 더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2차식만큼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써보면 됩니다. 자, 이걸 써보면요. 자, 근이 마이너스 1이란 뜻이니까 바로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반드시 갖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차식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2차식만 인수분해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다 구해지는 거죠. 자, 이것은 2, 3은 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는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수분해된 식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위에 거 아래 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적어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거는요. 자,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뭐 1차식과 2차식의 꼴 역시 똑같죠? 아니면은 1차식 3개의 꼴이 나타나죠. 자, 이런 꼴이 나타나는데 바로 요 놈의 상수항의 곱이 얼마란 뜻이냐면 24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이 3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과 요 앞에 있는 것, 요 둘이 곱해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앞쪽에 있는 놈 있죠? 요 앞쪽에 있는 놈은 결국 뭐가 들어가냐면 3의 약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놈은 누구의 약수가 들어가냐면 24의 약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3의 약수 x 플러스 24의 약수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거분의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이잖아요. 근. 그죠? 그래서 근의 판단은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 분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4의 약수들 중에서 바로 그 근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도 되겠죠? 자, 역시 이것도 조립제법으로 한번 구해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3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마이너스 5, 1차에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상수항에 2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조립제법. 자, 얼마 들어가면 된다고요? 자,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자, 일단은 1은 되나요? 안 되나요? 1 들어가면 3, 마36 안 되죠.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은 더 커져 버리잖아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마3, 여기가 마8, 그 다음에 83, 24, 마10, 마10에다가 마1이니까 플러스 10이 돼서 34가 돼버리죠. 예, 그것도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은 또 얼마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2도 안 되네요. 2, 3, 6, 1, 2, 마3이 마6, 10 이렇게 되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이건 더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3은요. 3은 9, 4, 12, 마이너스 21 이것도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마3, 마3인가요? 마3 집어넣어봐야 되죠. 마3 집어넣으면 3, 마9, 마14 그죠? 마14에 9니 3이니까 3, 3, 3, 42, 42. 되네요. 그죠? 마3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3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둘이 더하면 마14가 되죠? 그러면 3, 1은 3, 3, 42, 42가 돼서 여기 42가 들어갑니다. 42에서 34 빼면 8이죠. 8. 그래서 83 마이너스 24 돼서 이렇게 0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졌다 이런 뜻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식의 값이 0이 된다더라. 그러면 인수 정리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인수는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2차식이죠. 이 놈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x에 제곱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뒤에 것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1, 3에 마이너스 14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4, 2, 8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2, 여기서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14 되는 거니까 마마 가지면 되겠죠? 자, 요 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x 플러스 3 곱하기 위에 거는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아래 거는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0을 만들 수 있었던 숫자가 다른 숫자들은 누구였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냐면 바로 4라는 값하고 3분의 2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조립제법을 사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2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예, 시작하십시오.
자, 됐으면 우리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8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랬어요.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3x의 세제곱, 7x의 제곱 마이너스 4죠. 그죠? 자, 요놈 인수분해하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립제법 사용해서 하나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여기 없다고 그래서 빠뜨리는 경우예요. 빠뜨리면 안 되죠. 1차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립제법으로 찾아주셔야 되죠. 그러면 3의 약수분의 4의 약수에서 찾아주시는 건데요. 자, 얼마가 좋을까요? 자, 요거는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먼저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3, 3,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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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그죠? 마팔이 돼버리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요? 3, 마3, 그 다음에 마10, 플러스 30, 다시죠. 마1이 들어갔었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 마3, 그 다음에 마10이고요. 마10에 마1이니까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면 여기 그대로 10이 내려오고요. 10하고 해도 안 되죠. 그죠? 그럼 2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게 되면 3 내려오고요. 2, 3은 6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네요. 자, 집어넣어 봅시다. 3이고요. 2, 3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 잘못 썼죠? 여기 플러스 7입니다. 플러스 7. 그쵸? 여기 플러스 7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죠? 여기 플러스 7이고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마 6이 되고요. 여기는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해져서 4가 나옵니다. 자, 0이 됐으니까 자, 얘는 인수 누구를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되고요. 자, 나머지 몫은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뒤에 부분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 놈은 1, 3에다가 그 다음에 1, 2를 갖고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x 플러스 2라는 놈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놈과 3x 마이너스 2라는 놈. 자,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83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4번 문제 보죠. 자, 이번엔 4제곱입니다. 4제곱. 그죠? 4제곱이니까 몇 개를 찾아줘야 됩니까? 2개를 찾아줘야 돼요. 2개를. 자, 그러면 개수들 한번 써보겠습니다. 4제곱의 개수 1, 그 다음에 세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 자, 제곱의 개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을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의 개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이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2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2개를. 자, 일단은 얘네들의 합이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1을 근으로 갖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주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4차식에서 3차식으로 줄었으니까 하나를 더 찾기 위해서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대칭형을 가질 때는요. 마이너스 1이 항상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홀수차의 부호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0, 1, 2, 3이잖아요. 0, 1, 2, 3이니까 홀수차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놈과 반대부호, 요놈과 반대부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됩니다. 여기 1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뀌어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 1,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족하는 근을 2개를 찾았죠. 누구하고 누구였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요. 1이 근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갖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또 0이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또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의 몫은 누구냐면 얘가 몫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유리수 범위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 놈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까지 해서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단계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고차식이 나올 때 인수분해. 자, 이걸 합쳐서 전부 다 인수분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자, 이 단어는 다른 단원들의 모체가 되는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도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요것에 관한 연습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